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가생 오늘 썸무비 한다고 깜짝 놀라셨을 줄 아는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이런 사고가 일어나요. 저는 당연히 썸네일을 갖다가 올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서 방송을 갖다가 딱 켜려고 하는데 썸네일이 없네. 1년에 한두 번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보고 있어요, 님. 한동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등으로 입장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님. 첫 글을 써주셔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 방송 26년 2월 3일 방송. 귀국 전향길. 드디어 전향길이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제 무슨 왕의 귀환처럼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윤석열 결혼하면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요 맥락을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 좀 드리겠지만, 그 한동훈하고 같이 갈 거냐, 윤석열하고 같이 갈 거냐. 근데 한동훈하고 같이 가면 나는 가차없이 장동혁을 버린다. 거기 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또 명시를 했어요. 예. 자관 한동훈은 뭐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해서 완전 동네북이야. 이놈 저놈 그냥 찝쩍거리는 바람에 자, 국힘이 이것 때문에 아주 오늘 난리가 났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했죠. 윤석열 계엄 선포도 한동훈 당원 게시판 때문이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한동훈 무소속 출마 안 된다. 백의종군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백의종군. 아니,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 안 된다. 우리 도와야 된다. 백의종군 해라. 아니, 백의종군이라는 것도 여러분 전제가 당에 있어야 백의종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표인데 뭐 계급장 다 띄고 강등이 됐다. 내가 이순신 장군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사령관이었는데 모함에 의해서 계급장 다 떼지고 그냥 일반 군졸이 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이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군졸이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니까 너 일본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 중국 가. 너 일본 가. 중국 가.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제명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거지. 이 추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가 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쏘시개는 해야 된다. 한동훈 왜? 지지자들이 아직 많잖아.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의 표를 갖다가 내가 얻으려면 그래도 불쏘시개 역할은 해야 된다. 너는 근데 나오지는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오지는 마. 무소속 출마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사필기정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육천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제가 2등인가요? 그래도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 열혈 팬이시죠?
지금 글솜씨 뭐 잘 보고 있어요, 님. 서필기정님, 한동훈님, 김영희님. 예, 정말 한통령 방송의 열혈 팬들이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님,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다.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잘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백의종군하고 도와달라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이거 뭐 앞뒤가 맞아야 이게 뭘 논평을 하든지 그러는데 이건 뭐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한동훈은 불쏘시개다. 한동훈 이퀄 불쏘시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잘못한 거는 무조건 한동훈 때문이다. 단계 논란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정말 속아우 소리를 해요. 잘 보고 있어요, 님. 예. 네, 예. 초칠 때는 언제고 무슨 헛소리들만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네. 정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영희님, 장씨, 두 놈, 천벌을.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육천생한동님, 진짜 뻔뻔하고 비열한 국집 놈들이네요. 날쌔게 철반간 놈들. 이야, 정말 제가 어제 방송했듯이 제가 어제 썸네일을 뭐로 썼죠? 썸네일 이렇게 썼잖아요. 어제 방송에. 이건 어제 방송 보셨으니까 다 기억하게 되겠지만 한동훈은 국민의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윤석열 사양도 한동훈 때문, 지방선거 포망도 한동훈 때문, 계엄도 한동훈 때문. 저거 한동훈 때문이야. 나쁜 거는 다 한동훈 때문이야. 아 정말 이런데 이현정 의원의 말대로 제3의 길이 필요하다. 한동훈만이 이 제3의 길을 깃발을 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현정 의원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조금 그 이현정 의원의 얘기를 경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필기 형님, 성일정, 미친, 지랄도 보입니다. 정말,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래갖고, 원외라는 건 뭐죠? 이제 배지 안 단 사람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넣는데, 여러분 그 익심 논란 기억하시나요? 익심 논란 그거 할 때, 그 이철규의 지령에 의해서 이제 전화를 돌렸죠. 왜냐면 이제 한동훈을 쫓아내기 위해서 연판장의 제2 연판장 사건. 거기 이제 당협위원장들의 사인을 받는데 한 2, 30명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협위원장이 뭐 한 1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전국에 당협위원장 많을 거 아닙니까? 전화 돌렸는데 한 뭐 2, 30명밖에 사인을 못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 편이었다고. 한동훈이 당대표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그 연판장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짐은요 이제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완전히 구구가 장악을 했다. 네? 구구가 장악을 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왜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 배지뿐만이 아니라 그 원외 배지 안단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완전히 구구가 장악이 됐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야인마 헤드라인 야인마야. 썸네일이 야인마가 나와서 드디어 야인마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어제 저녁에 의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총에서 그 장경혁이 해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왜 이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뭐야 왜 제명까지 했느냐? 그게 극단적인 방법을 했느냐? 했고 뭐 이러저런 핑계를 막 댔는데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왜 그 입장을 바꿨느냐? 아,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고, 본질. 그 한동훈의 본질을 갖다가 몰랐다. 본질이 그렇게 저질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죠. 장동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고 한 얘기가 뭐냐?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이 수사 얘기를 갖다 직접 했습니다. 장동혁이 당대표로. 그래서 이 당대 논란은 뭐야? 수사를 해서 밝혀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동익이 뭐라 했냐?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동익과 송은석이 같은 편이죠. 송은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냐? 내일이나 모레 의총을 소집해서 재신임 투표 여부,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재신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당대표를 갖다가 재신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일종의 쇼죠. 그래서 결국은 이 쇼도 성공적으로 구구들이 해냈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단계 사건을 갖다가 경찰 수사로 의혹을 털자. 이렇게 장동익이 이제 수사 선상에 까지 올리는 이제 그런 거를 했고, 이 재신임은 뭐 5일, 이르면 5일 이런가 내일 모레죠. 예. 의총에서 결론. 근데 이게 재신임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 야인마 사건인데, 자, 그때 원내대표, 지금 이제 이 국회의원들 뭐 의총은 이제 원내 일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주관이죠. 그 원내대표가 조광안을 갖다가 초대했다는 거예요. 조광하고 김민수 그 완전 구구들이죠. 최고위원들 구구들. 이 조광안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조광안이 원래요 민주당에 있었다고 하네요. 민주당에 있던 애래 원래 조광안이. 그런데 넘어온 지 얼마 안 된대. 국힘으로 넘어져 요즘은 이게 민주당의 첩자야 뭐야. 완전 미션 수행을 갖다가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일 한동훈을 갖다가 까대는데 조광안이 앞장서고 이제 국힘을 갖다가 이제 정당 위원 정당 해산으로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조광안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에 있던 조광안이 갑자기 국힘으로 넘어왔는데 장동혁이 그 조광안을 갖다가 픽업해갖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 얘기예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게 한 달 전쯤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의혹이 생기는 게, 아이고, 이게 또 제가 조광안이 또 민주당에서 온 줄 또 몰랐었네, 그동안. 우연한 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양쪽에 균형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은 구구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전향길, 고성공 이런 구구들에 의해서 한동훈을 잘라내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매번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한 8, 9번 매번 장도혁이 구해주고 시선을 갖다 다른 데 어만이라고 이번 단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장도혁이 벌립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있는데 마침 또 조광안을 알고 보니까 원래 민주당에 있던 애야. 그런데 넘어와서 최근에 넘어와서 국힘으로. 그런데 걔를 갖다가 장동혁이 픽업을 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정말 제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사전에 뭐가 이렇게 이게 플래닝이 있고 이렇지 않는 한은 아니 민주당에서 넘어온 조광안을 어떻게 알아? 장동혁이 어떻게 알아? 얘를 갖다가 얘가 어떤 애인지 어떻게 알고 그 최고위원회 딱 한 명이거든요. 지명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딱 한 명 한석인데 거기다가 조광안을 틀어박았다. 지금 뭐가 좀 정말 냄새가 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좀 속 시원하게 그냥 우리는 그냥 냄새 난다 이걸로 끝나지만 왜 우리는 밝힐 수가 없어. 누가 좀 밝혔으면 좋겠어. 필드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밝혔으면 좋겠어, 진실을. 아니, 니네들은 다 알 거 아니야.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광안이 그 원내대표 송원석의 초청을 받아갖고 그 김민수하고 종환이 참석을 했대요, 의총에. 근데 종환이 딱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 정성호 친한계죠. 정성호 열받은 거야. 그래갖고 아니 여기는 의총이니까 국회의원 아니면은 말을 갖다 자제해라. 어? 발언권을 갖다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성욱이.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의총이라는 건 전제가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럼 초대했다는 건 업적보잖아요. 그냥 봐라. 말하는 거지 떠들란 얘기가 아니잖아. 참관인 업적으로 참석하라는 얘기 떠들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조광안이 열받은 모양이에요. 발언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 갖고 열받아갖고 야 임마 너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정성국한테 조광안이 야 임마 정성국 너 나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여러분 이제 많이 영상에 나오는 게 조광안이 나와갖고 기자들한테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정성국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모욕을 줬다. 이 모욕감을 줬어 너는 이렇게. 그리고 조광안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야 임마 너 나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광안이 오늘 기자회견 다시 했어요. 나가서 얘기 좀 해봅시다. 어디서 감히 우리의 반말. 그러니까 야 임마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좀 나와봐 이렇게. 이게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야 임마하고 너 좀 아니 이게 뭐 좀 비슷해야 이걸 갖다가 속아주지. 예? 너 좀 나와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임마 결코 사용을 안 했다. 이거는 뭐 CCTV나 뭐 녹취록 또 그 기록사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국힘 원외 당협위에서 의원직이 갑질하는 벼슬이냐. 그다음에 정성국 천박한 특권의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국힘은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완전히 극우로 장악이 돼 있다. 아니 세상에 정성국이 친한동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이게 천박한 특권 의식이다. 의원직이 김필환이었느냐? 이게 원의 다병 위원장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미 국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국부들이 잘못했다. 친동계는 우리가 아는 16명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한동훈이 뭐 다시 돌아와갖고 뭐를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동훈은 그 국힘에 있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는 뭐,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이렇게 다 장악이 된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 전정희님, 야, 니들이 사람이야? 뻔뻔한 인간들. 김영희님, 익명을 모시는 이제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온 대로 쉬고. 예, 조강한, 우성국, 친구, 골수 좌파에서 골수 우파 행세. 제가 골수 좌파인지를 몰랐어요. 네, 최근에 우연히 알았습니다. 더구나 또 고성국 친구야. 왜냐면 고성국도 좌파에 있었잖아요. 김어준하고 같이 방송했던 친구 아닙니까? 고성국이.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우파여갖고 우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고성국입니다. 뿌리가 같은 모양이네. 조은환이나 고성국이나. 사필기종님 실시간으로 윤희석에게 보내줬는데 야 임마 맞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정성국이 없는 얘기 했겠어요. 야 임마. 그리고 들은 사람이 몇 명이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예? 107명이 앉아갖고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 107명이 맞습니다. 106명이 아니라. 그때 뭐 왜 한 명이 없냐 그랬니 장동혁이 착각한 것 같아. 107명이 맞습니다. 예, 사필경님 지랄들 한다. 한 대표도 원해라고 못 들어오게 하더니 글쎄 말이에요. 잘 보고 있어요. 개소리 멍멍이지요. 정말 멍멍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이게 그 국힘의 분위기는 이제 원내 당협위원장, 뭐 원내는 말할 것도 없고 원내에 지지한 사람 16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장동영 사퇴라 갖고 서명한 사람이 16명 뿐이고 그럼 뭐예요? 107명 중에 90명. 90명은 다 저쪽이야.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 무슨 놈의 눈치 보고 자시 오고 가네. 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국힘의원들은 뭘 기대합니까? 자, 오늘 이제 그 대대적으로 제가 썸네일을 올린 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그 누구죠? 현, 부산에 그 목사님 있잖아요. 지금 구속된 사람. 소년복. 그,
이게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게 SNS에 나온 얘기인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SNS에 떠도는 얘기인데 전향길이 왜 갑자기 귀국을 했느냐. 여기 보면 162일 만에 귀국 예정이다. 아주 이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여기 뭐 전향길 귀국 입장 뭐 이렇게 했고 뭐 여기서도 언론에서도 전향길 귀국 현장 이 시간이 인천공항 중계를 했습니다. 본인도 너무 감격했는지 뭐 손흥민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왔다.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 장동혁 윤석열 버리면 나도 장동혁 버린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뭐 본인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 이제 그 귀국의 동기를 갖다 손현보 목사 있잖아요. 손현보 목사가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의 뭐 무슨 교회. 그런데 손현보 목사가 들어와라, 귀국해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야 전향길한테. 전향길이 교육을 못하고 있던 게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얼핏 내가 그런 걸 들은 것 같아. 무슨 건으로다가 뭐 고소고발이 됐는지 어쨌든 깜빵에 갈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으로 튀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갖다 그때 들었거든요. 계속 교육을 못한다. 들어오면 뭐 수사받고 조사받고 이게 구속될 수 있다. 깜빵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손현범 목사가 전향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냥 그 깜빵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서울구치소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그냥 지낼만 합니다. 왜? 지금도 자기도 구속돼 있으니까 소년보도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곳이니까 지낼만 합니다. 귀국하세요. 그래서 전향길이 162일 만에 귀국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기사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SNS에 분석하면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뭐였느냐? 내용은 이게 이제 언론에서 여기 보세요. 뭐 마이크 보면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MBC, SBS, KNN, 채널 A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BTS인 줄 착각했다. 들어오자마자 으쓱했겠지. 질문이 뭐냐? 내일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야 하나? 질문했더니만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것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갈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갈지 분명히 선을 그어주기 바라고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도 버립니다. 원래 이제 원래는 이거 이제 언론이니까 이렇게 썼죠.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갈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언론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한동훈이하고 같이 갈지 이 대표가 없어요. 호칭이 없어요. 그냥 한동훈이야. 한동훈이하고 같이 갈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이 받아쓰기 하면서 막 한동훈이와 같이 갈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언론은 항상 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원래 전 대표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전향길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를 딱 보니까 제가 왜 전향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 보이콧을 하자. 지방선거 뻔때란 법에 부정선거를 할 거기 때문에 국힘은 내지 마라. 이런 스탠스였는데 오늘 내용을 딱 듣고 보니까 이게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이 고성국하고 뭐 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왜? 고성국은 30석 달라고 그랬잖아요. 확실한 건 30석 영남지방에.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보이콧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동훈과 손을 잡는다면 나는 장동혁을 버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은 죽어도 손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잘라냈으니까 다시 복귀를 시키면 안 된다. 한동훈은 여기서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어렵게 결정해놓고 또 왜 한동훈한테 손을 내미냐. 그냥 한동훈은 여기서 그냥 완전히 정생명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지금 이제 62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3,300분 정도 구독자가 되시는데, 한 700분만 눌러주시면 이제 14,000명 구독자로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보니 또 글을 체크를 써주신 글이 또 넘어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의 글을 한번 읽고 다음 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글부터 읽자면 헨리송님, 손현보 목사님, 그냥 목사지요. 정치관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좀, 예를 들어서 뭐,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하면, 덜 욕먹죠. 잘 보고 있어요님, 국립호텔로 가야 할 지경. 어쨌든 간에 전향길도 지금 무슨 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을 못한 겁니다. 이 구속될까봐. 김영희님, 망한 길이 국힘까지 들어와서 거드름 피우는 꼬라지하고, 임말주님, 지방선거 지면 지금 한 얘기 다 소용없으니 지금 아,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놔두자. 현재 국힘당이 당연 아닙니다. 정상적인 당으로 정리되는 날 상시적인 국민들이 돌아다 볼지 국힘은 정상적인 당이 이제 되기 힘들 것 같아요. 김영님, 저 XX 지분 챙기려 엄포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괜히 교육했겠습니까? 예? 만약에 교육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고성국이 다 차지할 거 아니야, 시키면.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뭐, 제주는 고비 넘고 돈은 떼놈이 본다고, 전향길이 목이 터져라, 소년바우 같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고성국은 코인빨이만 했는데, 그때. 이제 와서 보니까 고성국이 완전히 주인 노릇을 하네. 소년보, 야, 너 뭐하냐?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어쩌지만, 너 빨리 들어와. 이러다 다 뺏겨.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저희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채착이 안 넘어가는 거야?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음. 자, 제가 그 뭐 읽어드린 글 갖다가 좀 읽어주면 열정TV님 좀 날씨가 풀린 서울 화요일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손보 목사님 풀려났어요. 풀려났군요.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SNS에 도는 거 보면 손은보 목사가 그 전향길한테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야. 예. 그 뭐 구속돼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있을 만하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렇군요. 김영희님, 지금까지 우파정당 역사상 당대표에게 대놓고 사퇴 요구한 건 친한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들 대단하다고 하면서 초재선 비례가 대부분이라 안타깝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얘기를 못하는 게 결국은 배지 때문에 그래요. 결국 공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이제 서울시장 나갈 뭐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왜 대놓고 전향길 사퇴해라 이렇게 외치느냐? 이미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갖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120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지방선거에서 한동훈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심지어 지선 안 나간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다. 보궐선거에 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선은 뭐야?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배지를 달 거다. 그래서 보궐선거. 영남 보궐선거 의견 70에서 80%다. 나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일종이 뭐라고 그랬느냐? 무소속 출마 하지도 말아야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당 승리를 위해서 도와야 된다. 백의종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또 MBC 라디오.
김종배, 완전 좌파 골수 김종배에 시선 집중하는 것 같고, 성일종,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국힘의 의원으로 뽑았다는 게 정말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왜 지금 부산, 북구 갑 얘기가 지금 나왔느냐. 오늘 그 전재수가 지역위원장을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북구갑이 이제 공석이 돼갖고 보궐선거가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전재수는 지금 이제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오늘 일단 지역위원장직을 사퇴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구갑에서 조국도 이제 부산 지역이니까 해볼 만하죠. 자, 한동훈, 이게 빅매치가 성사가 된 배지를 놓고 성사가 되느냐. 지금 이게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제명된 한송훈에 대한 이제 무소속 출마선은 뭐 서울시장 나오느냐, 인천계역을 나오느냐, 평택 나오느냐, 대구 나오느냐, 부산 나오느냐.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백지원이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국회의원 대구 영남도 나가도 100% 된다는 보장. 자신 못한다 이제는. 누가 윤어게인 정당에 투표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막힌 헤드라인은 뭐냐. 한동훈 무소속 출마설에 국힘 당내에서는 백의 종군을 요청하고 있다. 아니, 다 쫓아놨는데 이미 다 쫓겨내고 여러분 탈당, 출당, 제명을 했다는 건 뭡니까? 정치생명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생명을 끊고 보니까 여의도에 20만 명이 모여 그 다음에 잠실체육관에서 그 토크쇼를 하는데 이만석이 1시간 만에 매진이 돼? 야, 이게 보통이 아니네? 제가 얘기했죠. 지방선거는 무슨 뭐 10만 표, 20만 표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내가 500표를 더 있느냐, 1000표를 더 얻느냐, 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큰 표차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출마자들이 정말 한동훈 지지자들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그 사람들이 안 찍어주면 우린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을 갖다가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야 구구들 뭐 전향길도 오늘 얘기했지만 고성국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동훈하고 같이 선거를 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공천을 못 받잖아. 지금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고성국이 쥐고 있잖아. 장동혁이 아닙니다. 고성국하고 전향길이 쥐고 있죠. 전향길 이제 귀국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딱 밝힌 거 아닙니까? 한동훈하고 같이 가면 장동혁도 잘라버린다. 아, 그럼 공천 안 주겠네? 그러니까 대놓고 한동훈하고 같이 선거운동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동훈, 네 정치 생명은 끝났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냥 선거할 때 도와라. 지지자들한테 국힘 찍으라고 그렇게 종용을 해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의 지지자들한테 그 20만 명한테 그래도 국힘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종용을 갖다가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대기종군 하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뭐 저야 그 필리핀에 있으니까 선거를 못 하겠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얘기해도 이번에는 국힘 안 찍을 거거든요. 한동훈이 피를 토하면서 국힘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국힘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 안 찍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힘을 안 찍어주는 게 한동훈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30cm야, 30cm. 지금 제명했다는 게 잉크도 안 말랐어. 제명했다는 거 잉크도 안 말랐어요. 지난주 얘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야? 제명은 했지만 너는 쫓겨나갔지만 그래도 와서 한동훈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해라. 국힘을 찍어야 된다. 국힘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호소를 해라. 계획이 아닙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아, 아유, 예. 열정팀이 잠실시내 체육관 1만 속 조금 넘어나요. 아, 사각지대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꽉 차면 2만 명인데 이게 사각지대 단을 갖다가 이렇게 일자로 놔야 되니까 그래도 1만 석, 이 1500석에서 1만 석 정말 대단한 열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님이 제명해놓고 선거운동도 오라니 황당. 이거는 황당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제 그 썸네일에 쓴 대로 이거는 뭐 이렇게밖에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힘에서 잘못된 거는 다 한동훈 탓, 계엄 선포한 거 한동훈 탓, 윤석열 사형구형 한동훈 탓, 지방선거 폭망에도 한동훈 탓. 이거는요, 한동훈이 도와줘서 지방선거 망했다. 한동훈이 안 도와줘도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지방선거 망했다. 이거는 뭐 뻔해요.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똑같습니다. 망하는 건 똑같고 한동훈이 설사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하면은 다 찍어준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김문수가 대통령 됐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 투샷은 찍히면 안 된다. 그 투샷이 뭐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수가 이제 국힘 최종 후보로 됐을 때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김문수 옷을 입고 선거 유세 옷을 입고 이렇게 만세 부르는 거 있잖아요. 찍어달라고 김문. 그 투샷은 절대 찍히면 안 됐다. 이거는 정말 정치사에 굉장한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제가 미리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하고 한 일주일 후인가요? 그 투샷이 찍혔어요. 노원군가 거기 선거 유세 때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손 들고 김문수 쪽을. 근데 한동훈이 김문수 손을 들었지만 만세를 불렀지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나요? 저는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지방선거 유세장에 나타나갖고 그 후보 자켓을 입고 이 후보를 찍어주세요. 서울시장 뭐 누구 찍어주세요. 뭐 나경원이 나온다. 그러면 나경원 손 들고 서울시장으로 나경원 찍어주세요 하고 한동훈이 투샷을 찍는다 해도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라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분할 게 뭐냐면 이 한동훈의 지지자들의 클래스하고 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클래스 우리가 윤어게인이라고 하나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들의 클래스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나 무슨 정청래 지지자 우리가 그걸 개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문외한이야. 생각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정청래를 위하는 길이고 뭐가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고 이 판단이 안 쓰는 애들이거든요. 그냥 이재명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해주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거도 똑같아요. 그거도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이나 고성국이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뭐 들어 누워라 그러면 들어 누워. 그러다가 서부지법 때려 부셔라 그러면 때려 부셔. 그러고 감옥 가지는 그런 거거든요. 한동훈의 지지자는 다르단 말이야. 한동훈이 품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품격 있는 사람한테 모이는 지지자들도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나경원 손을 갖다 들면서 나경원을 갖다가 서울시장 뽑아주세요 해서 한동훈 지지자들이 나경원을 찍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고성국이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나왔다 치자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따 이걸 갖다 보여드릴 텐데 지금 아주 이 친구는 대놓고 지금 자기가 완전히 뭐야 도지사 됐어 얘는. 아니 대놓고 얘가 도지사가 됐어.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이거 그 SNS에 지금 돌아다니는 짤인데 여기 보면은 보수의 심장 김재원과 친구들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개 그룹 멤버가 지금 2,9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페이스북에다가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오땡땡 사랑하는 국민,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하면서 김재원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재원이 경북도지사 나갔다 치자 이거예요. 예?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경쟁력은 모르지. 자,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뭐 잘 보여갖고 경북도지사 최종 후보가 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너 도와라. 너 잘랐지만은 배구종군에 좋아라. 그러면 이 경상북도 가고 선거 유세 때 김재원의 손을 갖다가 번쩍 들으면서 여기다 김재원 기호 2번 김재원 충북 경북도지사 후보 이렇게 딱 자켓을 입고 투샷을 갖다 찍으면서 김문수식으로 투샷 찍으면서 김재원 손을 벌쩍 들면서 여러분 김재원을 뽑아주십시오. 저희 지지자 여러분 한동훈의 지지자 여러분 어떻게든 김재원을 갖다가 경북의 도지사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국힘에는 김재원밖에 없습니다. 이런다 그래서 경북에서 지지하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이 김재원을 갖다 찍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문외한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 20만 명이 여의도에서 이 인간띠를 돌리면서 포위를 하고 여의도를 포위하고 왜 오픈한 지 1시간 만에 그 잠실체육관 전석이 매진이 되느냐? 그거는 문외한이라서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문외한이고 한동훈이 가는 건 불 속에도 같이 뛰어들겠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이고 그러면 왜 그게 매진이 되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2대 대통령은 한동훈이 돼야만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20만 명이 그 추운 데에도 모여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잠시 그 2만 석 가까이 되는 그게 매진이 되고 1시간 만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 개딸들이나 아니면 뭐 극우들이나 그런 지지자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그 맞는 길을 갈 때는 그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한동훈이 어느 순간에 좀 헷갈려 갖고 이게 곁길로 가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그런 지지자들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이 김재원 손을 벌쩍 김재원 찍어주세요. 나경원 찍어주세요. 뭐 오세훈 찍어주세요. 이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님. 예. 예. 사필균 형님, 당연하죠. 네. 사필균 형님, 한 대표가 찍으라 해도 이번에는 안 되지.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문외한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금 한동훈이 누가 봐도 올바른 길을 가니까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거지. 한동훈이 가는 길이 이게 아니올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한동훈 지지를 철회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도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육전생 한동훈님 아니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낸다면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 자체를 끊을 겁니다.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예. 관심 자체를 끊을 거다. 지금 정치에 안 돌아본다 이제. 이번에 아예 아 이거 넘어가 버렸네. 예. 이번에 아예 투표 보이콧 하려고 했는데 그거로도 부족하고 계속 저지랄 하면 더 열받게 하면 역선택이라도 오히려 민주당 찍어버려. 네, 술라미님, 성일종은 짱농역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당대표원 갈 때도 김원수 사퇴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선거지면 한동훈 책임도 져야 된다고 유튜브를 전력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와줘도 한동훈 때문에 졌다. 안 도와줘도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건 뻔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굳이 이미지국이 제가 항상 그래도 한동훈 그냥 이제 국힘은 좀 끊어라 끊어. 제발 좀 부탁. 이제 끊고 그냥 갈 길 가세요. 본인 갈 길 가세요. 네? 언제까지나 그렇게 국힘을 갖다 미련을 볼 필요가 있겠나. 엔수키님, 대선 때 윤석만이 한동훈은 한동훈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한동훈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했는데 많은 지지자들이 한 대표의 검은수만보 김문수한테 표를 내어줘. 지금 후에 난 민주당 찍으리 하다가 유튜브에서 잘렸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엔수키님. 네, 열정TV님, 그거들은 한동훈 창당하면 망한다고 떠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창당을 해보라니까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는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창당하면 무조건 22대 대통령은 한동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동훈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은.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한동훈은 그냥 백의종군 해라. 당내 뭐 나오고 무소속 나오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백의종군 해갖고 이제 질 건 뻔하니까 또 한동훈 때문에 졌다. 그 명분을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국힘에 무슨 희망을 두고 뭘 하려는지 정말 제가 어제 그 방송한 대로 단계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 기자를 했다. 김태현의 정치쇼. 장동영 의정반원의 김종욱이 경로했다. 이제 네 명을 패널로 해갖고 나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뻐젓이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건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썸네일로 썼던 그 얘기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자, 유정복, 현재 인천시장이죠. 채널A 오늘 아침에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나왔고 한동훈 전 대표도 대표를 지낸 분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런 만큼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한동훈은 필요 없는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매력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다 찍어준다면 당선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필요 없는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을 움직이려면 한동훈이 그렇게 외쳐줘야 된다는 거지. 국힘 후보를 찍어달라고. 지금은 그야말로 헌신이고 희생이고 이런 각오로 당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해야 한다. 아니, 정치생명을 끊어놓고 제명은 정치생명 끊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지금 숫자가 좋네요. 66. 네. 64로 바뀌었는데 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700분만 눌러주시면 14,000명으로 구독자로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나와서 뻐젓이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이 그구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런 거죠. 지금 한동훈은 이미 정책명이 끝났고, 하지만 한동훈 지지자들의 표는 아깝잖아요. 탐이 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게 뭐야? 불쏘시개를 써야 된다. 한동훈은 뭐냐? 국힘에서는 무조건 불쏘시개다. 영광의 자리는 절대 주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너 계속 헌신해. 아니, 네가 그랬잖아. 물귀신이 돼서 국힘 물귀신. 나는 국힘에서 정치에서 국힘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명이 됐지만 헌신해야지. 네가 그래도 희생해야지. 예? 그리고 당을 네가 사랑한다면 당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힘을 찍어달라고 호소를 해야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그렇게 호소를 해도 국힘 찍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래도 안 찍어요. 아니 저야 필리핀에 있으니까 어차피 투표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방선거는 해외 투표가 안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해외 투표가 되는데 지방선거는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한동훈 지지자들 바보입니까? 예? 한동훈 말 한마디에 죽으라고 농실로 휙 가서 죽죠. 살으라고 그러면 저쪽에 휙 가서 살고 이 한동훈 지지자의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지금 극우들 극우 추종자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갖다가 어이가 없습니다. 네. 유정복이 무슨 미련이 있을까요? 또 나오려고 그러나? 네. 아, 이윤정님, 나도 한 컷에 창단해 주세요. 게임을 올렸는데 답이 없어요. 아니, 근데 답이 없어도 말을 하셔야 이제는 우리가, 아니, 그, 뭉치고, 뭉치고 이제는 말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예? 뭉치고 말해야 된다? 말합시다. 예. 이런 말을 갖다가 많이 하면 할수록.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방금.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정치인의 원로인 김종인. 근데 김종인 그러면 민주당과 이 국힘을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 하던 사람 아닙니까? 비례를 갖다가 네 번인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고 그래도 그런 분이 우리가 원로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한동훈을 적극 지지하면서 한동훈의 길을 가야 된다. 창당이죠. 또 이현정 의원 지금 뭐 한동훈 지지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받고 대표적인 게 이현정 논설위원 아닙니까? 그 이현정 논설위원이 한동훈이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국힘기도 아니고, 이거 뭐야, 개혁단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한동훈이 이 제3의 길을 끌 자격이 있다. 제3당을 만들 자격이 있다.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창당을 얘기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창당을 갖다 떠들어야 그래야 한동훈이 결심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이 떠들어 주세요.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윤정님, 결기 있게 창당해야지 국힘에선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은성님, 윤정님, 창당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양희님, 한 컷에 창당 얘기 올리면 신고해요. 그래요? 창당이 금기어야?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단계 논란 할 때는 그게 누구나 다 써도 된다. 어떤 말이라도 써도 된다. 그게 그렇게 게시판 역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니만은 한 컷에다가 창당 얘기하면 신고를 한다고? 이제 얘네들도 구구 닮아가나? 설마, 설마 신고할까요? 네, 전 믿지 않겠습니다. 신고한다는 얘기를. 김옥수님, 투표기권. 대한민국 청렴하고 정직한 정치인 오직 한동훈뿐이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재기를 찾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냥 국힘이 10%도 안 나오면 좋겠어. 완전히 폭망해갖고 그냥 전국을 갖다가 민주당이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다 해도 절대 국힘은요, 한동훈을 다시 픽업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폭망하면은 픽업할 거냐? 픽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방법은 뭐야? 창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에 국힘 폭망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한동훈이 깨닫고, 그다음에 창당하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지지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잘 보고 있어님. 냥이님. 기권이 국힘 살리는구나. 민주당 찍어야지. 국힘 지지율이 적을 거예요. 잘 보고 있으면 그러면 한 대표가 저는 미치지 않고 절대 그런 일 없을 듯.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도 이성적이고 아직도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유시현생 한동훈님, 그구들이 한동훈 걱정해서 창당하면 망한다고 씨부리겠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창당하면 그구들과 유노개인들이 망하니 두려워서 창당할까봐 겁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반대로 해석해야죠. 사필기 형님, 쟤도 지랄하는 유씨, 너도 끝이다.
정말 이 정치인들이 배지 앞에서는 뭔 짓인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동훈이 호구입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듯.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김옥수님, 대한민국 노벨상감 한동훈입니다. 맞습니다. 아, 릴리님, 손 목사님 나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팀이 뭉치고 말하고 행동하자. 묵말행. 맞습니다. 네, 육천세원이 한 대표가 한 컷에서 창당 선언할 수는 없겠죠. 창당을 지지자들이 계속 외치면 고려하는데 결과물 없는데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떠들어야 된다. 아까 묵말행처럼 우리가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창당에 대해서 우리는 창당에 대해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 이것 때문에 구독자가 안 늘고 슈퍼챗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끼리라도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창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정생이 그 창당 금교 같더라고요. 예, 금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아, 양희님, 한글 댓글에 신고하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 뭐야, 한컷이라는 거기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지지자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겠죠. 예, 이윤정님, 맞아요.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필교 형님, 지금은 제3의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3의 길, 제3의 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당이라는 얘기를 갖다 빼고 제3의 길. 그러니까 이현정 위원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왜? 창당이 지금 이게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제3의 길이나 창당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걔도 제3의 길 그러면 좀 순화된 단어 아닙니까? 제3의 길. 그래서 제가 썸네일도 제3의 길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이윤정님, 한동훈 유튜브도 다른 소리에 능가하고 배타적이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엔수키님, 창당 금기가 맞아요. 쫓겨나요. 극우라고. 아닌데, 창당이 왜 극우일까요? 참. 잘 보고 있어님, 망할 때 망하더라도 창당해야지요. 이윤정님, 창당이 왜 극우예요? 예, 제가 그 얘기 지금, 아니, 이상하네. 왜 창당이 왜 극우지? 예, 똑같은 질문을 하셨네요. 엔소키님, 분탕질 하는 거라고, 아, 분탕질이다. 한통령님, 처음에 창당 소리 돌 때가 구독자 다 빠졌죠. 저는 찬성하고 소리 작성했는데, 예, 맞습니다. 완전히, 그때 망했죠. 창당 성명받으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은성님, 국힘 다시, 찾아야죠. 대표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국힘으로 돌아오겠다는 건지 지금 이제 정생명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제명했다는 거는 나는 정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 내가 계속 정생명을 살리겠다라는 의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언론에 안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는 완전 이제 극우로 넘어갔습니다. 펜앤마이크의 시초는 정경련에서 투자해갖고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펜앤마이크가, 원래 이제 책상 자체가 좀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극우로 넘어갔어요. 장동혁에 대한 얘기 엄청 하고, 한동훈 뒷담가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대문짝만한테 속보, 한동훈 당경 문제 경찰 수사한다. 아주 장동혁이 무슨 뭐 총사령관처럼 지휘하는 것처럼 아주 멋있게 그렇게 하고, 펜앤마이크도 이제 완전 극우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보시 22만 명이 투표했네요 하고 리버티 와이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동혁 잘하고 있다 긍정, 장동혁 못하고 있다 부정. 9대 1이에요. 90%가 22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극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 국힘이 궁극에 장악돼 있다는 그거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상 한 명이 한 번밖에 못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2만 명이 눌러갖고 이 퍼센테이지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국힘안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대표 될 일도 없고 그냥 친한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극우에 장악이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정청래가 이제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찬성이 61% 정도 압도적인 투표 수죠. 그죠? 61%, 뭐 51%가 아니고 61%. 자, 부결 2달 만에 1인 1표 중앙에서 가결됐고 지난해 12월 중에 정정민수가 부결됐지만 올해 8월 전당대회부터 1인 1표제. 그럼 뭐예요? 이게 정청래가 다시 재선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지금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자 어제 이현주가 뭐야? 하나라의 중국태양을 이긴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대놓고 얘기했던 이현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이현주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뭐예요? 또 황명선하고 저녁을 하고 오늘은 강특구하고 이게 설득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정청래는 이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따라올려면 따르고 말려면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약간 좀 노련해졌어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나중에 뭐야. 어차피 이 당은 정청래가 장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1인 1표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럼 이제 정청래 인기는 이제 엄청 높은 거. 더구나 찬성이 61%야. 자, 그럼 이제 남은 거가 뭘까요? 남은 거는 뭐예요? 조국 당하고 합당이죠. 이 합당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끝나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조국의 정청래 조합이면은 누가 당할까? 아무도 당. 이건 이재명도 이제 못 말겠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없는 거야. 이 정무 감각이 떨어진 거지. 아니, 정청래가 그냥 이렇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달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그래야 자기 정치 생명이 길어지고 다음에 배지라도 한 번 더 달고 그럴 거 아니겠나? 이 세 사람은 내가 그때 왜 정청래한테 안 붙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차근차근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되면 정청래가 쓸 수 있는 거는 정청래는 공약을 미리 했습니다. 당원들한테. 두 가지를 하겠는데 하나는 검찰청 해체하겠다. 그건 추석 전에 완성했고 또 하나는 국힘을 갖다가 해산시키겠다. 드디어 이제 정청래의 꿈이 지방선거 전후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좀 심사숙고하게 자기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동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6일에서 2월 1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수고채서로 후원해주시면 사필규형님 감사드립니다. 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한동훈님께서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아이고, 예. 아이고, 또 여러분이 많은 글을 써주셔갖고, 예, 이윤정님, 국힘 정말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정 능력을 잃었어요.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들어가도 국힘은 안 돼요. 예, 이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생력을 잃었다. 자정력,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쓸데없이 그냥 소모전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 제가 왜 이 얘기를 갖다가 왜 소모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거는요, 이 끝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기사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헤드라인. 장동혁 지명한 조광한 대 친한계 정성국이 정면 충돌했다. 지금 분위기가 딱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속 국힘하고 미련을 갖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싸움이 10년이건 20년이건 안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구들이 괜히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구들도 목숨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지키는 거거든요. 아니, 한동훈, 잠깐 친한계가 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관심이, 민주당하고 싸우는 건 관심이 없어. 이미 이제 뭐 이재명, 뭐 정청래, 여기엔 이제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한동훈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지금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한동훈이 국힘에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 뭐야? 아니,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아니, 제명했으면 너 딴 데 가서 놀아. 지금 자꾸 그 얘기하지. 넌 딴 데, 너 이미 너 우리 당원도 아닌데 왜 자꾸 지금 떠드는 거야? 친한 게, 아니, 니네 좌장이 이미 잘려나갔는데, 이미 우리 당원이 아닌데, 왜 자꾸 한동훈 그러면서 자꾸 거론을 하는 거야?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속 국힘에 뭐 관련해 갖고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하고 뭐 그러면 이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지금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민주당하고 이 좌파들하고 싸워도 들뚱말뚱한데 이건 뭐예요? 걔네들이 나라를 망아먹던 뭘 하든 먹던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는 무조건 한동훈만 막으면 돼. 한동훈만 내쫓고 한동훈만 이 국힘안에서 언급이 안 되면 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가 됐어 얘네들의. 정말 언제까지 이 꼴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지 정말 이거는요 10년 20년 걸려도 좀 해결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바보예요. 뭐 어떻게 차지한, 비록 영남에 쪼그라든 당으로 있을지언정, 자기네들이 끝까지, 해먹고 배지 달고, 어쨌든, 어, 국영화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미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 육천생 감독님, 한 컷에 신고 버튼이 있다면, 버튼을 누르는 자가 누구겠어요? 창당하는 게 두려운 구구, 간자가 들어가서 분탕질 하는 거겠죠. 와, 아주 꿰뚫어 보시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이게 뭐야? 창당을 막는 사람이 간자다. 창당을 막는 사람이 한동훈의 적이다. 동의합니다, 한동훈님. 아니, 동명이인 한동훈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분도 한동훈이야. 이분도 한동훈이야.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창당을 만든 놈이, 적이고 간자라고. 엔수키님, 말만 조금, 잘못하면, 너무, 너 구구지? 하고 난리도 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고 했다가 그것 소리 듣고 탈당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연수교님 잘 참으셨습니다. 은성님, 국회의원들 머저리라 판세 바뀌면 바로 그러니까 한동훈 신당 창당하면 한동훈이 제3의 이제 제3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한동훈이 제3의 길을 가면 스타트를 딱 끊잖아요. 구름처럼 몰려온다. 구름처럼. 예? 두고 보세요. 구름처럼 몰려온다. 그게 두려워서 지금 다 한동훈이 제3의 길을 가는 거를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성님, 국힘 의원들, 예, 양희님, 구구들이 엄청 많은 것 같네요. 은성님, 대표님 결정을 기다립시다. 엔수기님, 구가 당을 장악하는데 저런 짓을 왜 하는지 재신임도 어이없음. 그러니까 지금 재신임이 아니라 그 한동훈계 의원 16명은 뭐예요? 사퇴. 그 고동진 의원을 비롯해갖고 고동진 의원이 그때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뭐 배현진 뭐 쭉 이렇게 뒤에 병풍 쓰고 그 16명은 태도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재신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장동혁이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거다. 재신임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분명히 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양희님, 재신임 얘기한 김용태 의견이 수용하는 것도 이상해요. 아니, 이거는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107명이 거기 갖고 재신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공천권을 갖다 쥐고 있는 사람인데 재신임하겠다. 그 밑보여 갖고 공천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용태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한동훈 쪽이 아니라고 그냥 재신임 그럴듯하잖아. 근데 지금 재신임 해봐야 당원들이 투표할 거니까 당원들은 무조건 다 장동혁 편이죠. 그러니까 김용태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그냥 아니다. 자기가 길 가다가 김용태는 그냥 김용태로 끝난다. 예, 엔수키님 이민자가 좋다고 진임 받았잖아요.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장동혁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신임은 그냥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의원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재신임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럼 의원들이 재신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재신임 해갖고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정말 초딩도 하는 얘기를. 양희님, 조갑재님이 그랬어요. 20년은 극우 세력이 간다고. 예, 이거는 이 싸움은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10년, 20년 간다. 60년 생활돈 이상할 것 없어요. 재신임 운운하는 자체가 국가 사이비가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중도 보수는 고관심층과 열혈 지지자들 다 빼고 다들 나가거나 국짐 투표에 관심 접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짐에서 한동훈의 입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폭파되기 전에는 절대 내보내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저희들처럼 그냥 대놓고 뭐 한동훈 지지자고 뭐 우리 끝까지 지금 국힘 당원이다 뭐 당비 내고 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나가는 사람들은요 소리 없이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냥 소리 없이 탈당하는 거죠. 지금 아마 선거를 갖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물론 저는 탈당 안 했습니다. 끝까지 책임당원으로 단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장동혁 대 가상 대결을 갖다가 예를 들어 투표를 한다 칩시다. 장동혁 대 한동훈 둘을 갖다 세워놓고 투표를 하면 저는 한동훈이 뭐 과반은 고사하고 한 25% 나올까요? 75% 장동혁. 한동훈 25%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한동훈 지지자들은 많이 당원에서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한동훈이 뭐를 해도 한동훈을 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풀어나 될까요? 저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몇 분이 하셨어요. 제 방송 중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속병 걸려서 죽을 것 같다. 탈당 안 하면 속병 걸려서 화병 걸려갖고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탈당하세요. 일단 건강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심정을 갖다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 한동훈이 알아주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죠. 예?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한동훈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탈당이라는 거는 국짐이 너무너무 어이없어갖고 정말 이 국짐한테 당비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탈당을 하겠다. 탈당해도 그런 분들은 끝까지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탈당 안 하면 속병 걸릴 분들이 많은 거죠. 많은 분들이 탈당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엔수키님, 지지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언제까지 집회가 성황을 누릴지도 걱정이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새 길이 필요하다. 아, 이게 언제까지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한동훈 이름 하나 갖고서 2년, 3년 끌 수가 없습니다. 대선은 이제 4년이 남았어야지. 예, 열정팀이 어르신들 그거 많더라고요. 특히 할아버지들. 지금
결국 오늘 우재준도 대표도 지금 사퇴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얘기하는 거군요. 네. 장동혁이 지금 사퇴하면 안 된다. 예, 사표규정님, 사퇴 말고 선거 후를 책임져야죠.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뻔하다고. 폭망하잖아요. 한동훈 때문이다. 장동혁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한동훈이 껴갖고 폭망했다. 예? 한동훈 이슈 때문에 폭망했다. 이건 뭐, 뻔합니다. 정말 두고 보세요.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국힘에서 실패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그럼 무조건 한동훈이다. 양희님, 김용태도 그거인가? 재신임 제안한 놈이, 김용태 놈, 이놈이 본인 정치하느라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낼름 구구 정치인들이 받으니 짜고 치는 고수도민들이 참, 김용태도 김용태는 그냥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엔수키님, 우재준도 윤석열이 선고 나면 장동의 길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재준은 뭐냐, 2월 19일이 장동혁이 끝난다. 이렇게 지금 2월 19일, 그때 1심 선고가 나는 날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재준 의원이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윤석열이 사형 선고를 받다, 뭐를 받다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그구들은 이미 윤석열을 갖다가, 지금, 끊어냈어요. 예, 끊어내고. 제가 이거 어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으로다가. 그, 국힘안에서 윤 어게인은 더 이상, 윤 어게인이 아니다. 이게 금기어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은근슬쩍 하면서 이제 윤 어게인을 갖다가 그렇게, 없애고, 이건 뭐예요? 이제 이 지네들끼리 그냥 잘 해먹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극우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거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그 극우들의 전략은요, 아주 치밀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무식한 전략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천지일보, 이 천지일보가 어디, 신천지의 기관지가 천지일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즘도 이 천지일보에서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를 내요. 근데 장동혁이 항상 1위로 나와.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 장동혁이 압도적이 오차 범위 밖에서 1등이에요. 22% 장동혁이. 이게 최근 겁니다. 예, 옛날 게 아니에요. 최근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16%, 조국 12%, 한동훈 11%, 정청래 7%, 이진숙까지 들어갔어요. 2.5%. 그러면서 이진숙의 약진이 올라. 이진숙이 대통령감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이진숙을 갖다가 이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숙이 저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렇게 벌써 이 극우들이 이렇게 운을 띄우고 이 밑작업을 한다고 밑자락을 깔 때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1위라는 건 뭐냐? 끝까지 우리는 장동혁 체제로 간다. 이런 얘기고 이진숙이 갑자기 껴든 건 뭐냐? 이진숙이 공천을 받아서 나오면 찍어주라.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구들한테로 이게 10년, 20년 플랜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국힘인데, 그런 국힘에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무슨 집안 싸움하고 그러자고 지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갖다가 바로 세우고,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한테 좋은 나라 물려주겠다고 지금 필리핀에서도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국힘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국힘은 망하건 흥하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건 끝난 당이기 때문에 그 뭐 망하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흥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망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아, 예. 열정TV님, 모든 원인은 한동훈 오늘 강석 방송 분이 한동훈 안 가서 심심하다고
엔숙기님, 너무 잘난 우리 한동훈 대표님의 문제. 그렇죠, 문제죠. 제가 그랬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정치인이다. 예, 제속리님, 참 좋은 정치인 한동훈은 꼭 창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세게 합시다. 기도 세고. 묵말행. 이 제3의 길에 대해서 이제는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오늘 방송이 너무 길었네. 1시간 20분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 56분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는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700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또 수요일 내일도 저녁 7시 30분 정기방송에서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생 감독님, 더 이상 말할 거 없다니까요. 한 대표, 창당하는 순간, 국지문 도로 구구 자통당 플러스 사이비 입단으로 선명해진다니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이 지금 자꾸 국힘에 붙어 있으니까 국힘이 자꾸 포장이 되는 거예요. 포장. 국힘이 무슨 계엄을 막았다. 국힘이 뭐 보수의 뭐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동훈이 딱 제3의 길을 가면서 선명하게 보여주면 제3의 길이 어떤 건지를 정말 보수라는 게 이런 거다. 중도 보수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확 드러나요. 선명성이 드러나요. 이 극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이비 집단과 그 다음에 극우자통당 칼라가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지금 한동훈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지금 연막을 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도 한동훈이 국힘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방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중요한, 한동훈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여러분이 채창에 글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한동훈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발 잘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육천의 한우님, 한통령 채널, 한 대표님처럼 선각자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옳음을 고수하시는 한통령 채널 격하게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같은 한동훈 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동명이. 네. 제수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브라이트 에버랜드님, 우제주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착해서 그런 거예요. 우재준이 이렇게 악한 마음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인데 착해서 그렇습니다. 엔수키님, 한통영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지연생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